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며 소비에도 적극적인 이른바 뉴시니어 계층이 확산하고 있죠. 특히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모델 일을 하며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설계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시니어 모델 수업. 멋스럽게 차려입은 수강생들이 마치 런웨이를 걷는 프로 모델처럼 능숙한 워킹에 나섭니다. 라인 체크 잘 해주시고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자신감 있게. 모두 60대 이상으로 전문 시니어 모델도 있습니다. 직장 일을 하다 퇴직한 송양숙 씨는 수업을 배운 지 3년 만에 전국을 누비는 직업 모델이 됐습니다. 어딜 가면 그냥 나 캐스팅할지 몰라, 누가 찍을지 몰라 그러고 막 똑바로 걸어가기도 하고 나름 막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역시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인 정보영 씨.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오다 다리를 다친 후 체형 교정을 위해 찾은 강의가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활력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기 나오는 수업이 굉장히 즐거워요. 4년 전만 해도 대전에 서너 개뿐이던 시니어 모델 강좌는 올해 세계백화점에 7개로 늘었고 올 하반기 두세 개 강좌가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바르게 걸으면서 건강도 다지고 긴장감을 유지하며 자세를 교정하다 보니 자연스레 젊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세가 너무 젊어졌다고. 우리가 펴지면 젊어지잖아요. 구부러지면 늙어 보이고. 전국의 시니어 모델만 200명에 가깝고 모델 강좌 수강생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는 상황. 고령화를 넘어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생 2막을 아름답게 보내려는 일명 뉴 시니어들의 활동 영역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산, 대산 등 석유화학 업계가 피해를 호소하며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이번 파업으로 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며 일평균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의 가동이 멈추면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5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보이며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268명이 확진돼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병상 5개, 준중증 병상 8개가 사용되는 등 전담 병상 가동률이 6.1%에 머물며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82명이 확진돼 사흘째 두 자릿수에 머물렀고 충남의 신규 확진자는 285명으로 전날 300명대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으려면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5분 안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등 이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이 나자마자 정확히 감지하고 불씨를 향해 스스로 물을 뿌려서 20초 안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방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목재 화재를 가정해 진행된 화재 실험. 불길이 치솟자 탐지 센서가 곧바로 작동하고 소방 호스가 움직여 불이 난 지점을 향해 물을 세차게 뿜어냅니다. 화재 상황을 인식하고 불을 끄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 인공지능을 활용해 화재 발생 여부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해 소방관이 불을 끄듯 불시에 직접 조준해 진화하도록 개발된 이른바 인공지능 소방관 기술입니다. 실제 화재 여부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달린 감지기가 1초마다 공간을 촬영해 불길 형태나 온도 상승을 토대로 알아채는데 단순한 담뱃불이나 난로 등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계획한 시험 범위 내에서는 100% 화재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걸 확인했고 1.9m,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 화재 위치 추정도 그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파도가 2m 가까이 몰아치는 바다 위 함정에서 불이 난 상황에서도 호스가 움직임을 추적해 진압에 성공합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번지기 전 골든타임 안에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간 전체에 소화수를 뿌리는 스프링클러보다 설비와 장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손수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그런 해상 상태에서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 소방 기술은 내년부터 최신 해군 함정에 적용이 추진되고 무인 공장이나 물류 창고를 비롯해 고가 사다리가 닿지 않는 초고층 아파트 등으로 활용 분야를 넓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그대 제전 산내 골령골 집단학살지 발굴조사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해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유가족을 면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면담에서 국가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과거사 재단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살리오리 특별보고관은 오는 15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대전 골령골과 5.18 광주 민주항쟁 등의 현장을 둘러본 뒤 한국 과거사 사건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여름철 풍수의 재난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개 자치구, 하천관리사업소 등과 함께 재취약지역 안전감찰을 벌입니다. 이번 감찰은 태풍과 국지적 집중호우 등의 우려지역으로 세월교와 둔치주차장 등 재해우려지역 128곳, 산사태 취약지역 509곳, 하천과 급경사지 등의 천여 곳 중 표본을 추출해 실시합니다. 이번 감찰로 돌발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우려 지역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 대피 계획과 둔치주차장 침수 피해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그리고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까지 모두 20대에 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들이죠. 우리나라도 일찍이 창업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이 맹목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이 학생들에게 창업 교육과 경제 감각을 키워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쉬는 시간, 학생들이 교실을 옮깁니다.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고 특별한 선생님들이 교단에 섭니다. 충북의 창업기업 대표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그냥 네가 그 일을 고르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선배 창업자들이 창업 과정을 소개하고 전략과 경험을 전수하는 자리입니다. 해줬던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아 그래 나는 그땐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혹은 아 저 사람도 저랬는데 나도 그러면 뭐 힘내서 해보자.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창업 아이템도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실행 계획까지 갖췄습니다. 플랫폼 기업처럼 창업팀과 소비자 사이에서 양면 시장을 지향하고 또한 창업팀을 위하여 스타트업의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야. 모의 창업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로컬 인사이트 특강. 창업과 진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선생님들이 마련했습니다. 대학을 꼭 무조건 진학을 하는 게 끝이다라고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모습을 보고 나면은 조금 더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을 가서도 창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미리 경험을 해보고. 실제 창업 경험이 있는 대표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진로의 다양성을 일깨워주고 도전 정신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창업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나중에 마케팅 쪽에서 충분한 능력이 쌓이면 창업에도 시도를 해보고 싶어. 일찌감치 창업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도전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이뤄지는 학교의 새로운 시도에서 작지만 큰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홈 17경기 무패 행진을 달성한 프로축구 K리그2 대전 하나시티즌이 오늘 저녁 충남 아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통산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 5연승에 도전합니다. 대전은 지난 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선취점을 내주고도 3대2로 역전해 4연승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안방 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2위인 대전이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네 번째 5연승 기록과 함께 승점 9점 차로 벌어진 1위 광주FC와의 1부 리그 직행 경쟁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정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인수위는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각 실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시정 현황을 파악한 뒤 시정 사기의 핵심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최민호 당선인은 지난 9일 6개 분과와 4개 태스크포스로 이뤄진 제4기 시장직 인수위를 구성하고 인수위원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라 애를 쓰고 있지만 독립성과 제도적 보완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각종 범죄 현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특정 구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범죄 다발 지역이란 뜻입니다. 범죄 예방이 필요한 곳을 예측한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나가 CCTV 설치가 안 된 범죄 사각지대를 살핍니다. 유흥주점도 많고 일반 식당도 많고 하다 보니까 범죄가 이제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찰은 치안 현황을 분석하고 지자체는 이에 맞게 방법 예산을 들이고 이런 유기적인 협업으로 방법용 CCTV 172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쪽엔 주치자만 따로 보는 전담 병상이 생겼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치료가 필요한 취객들을 따로 분리해 24시간 경찰과 의료진이 함께 대응할 구역을 마련한 겁니다. 단순 주치자로 해서 보호를 하다가 이제 위험한 상황도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또 여기 와서 뇌출혈이 이제 발견돼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간 적도 있고. 모두 지난해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해온 사업들로 조금씩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출범 1년이 됐지만 조직 분리가 제대로 안 돼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자치경찰 제도는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모델. 충북경찰 3,800여 명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인력까지 약 2,000여 명입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그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자치단체 공무원과 국가경찰 공무원 사이에서의 갭이 생겨버렸죠. 위원회 지휘 감독을 받는 도경찰청장, 지구대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이 통상 1년 단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간을 들여 기획형 치안 정책을 끌어낼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을 지방으로 줬을 때는 예산도 주고 인력도 주고 조직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자치경찰청장을 임명하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업무, 삼박자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오늘 오후 대청댐 물문화관에서 올해 첫 대청호 조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전, 청주 등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과 대청호의 녹조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강청은 지난 4월 수립한 금강수계 녹조관리 대책 등을 밝힌 뒤 8월 초로 예상되는 대청호 조류 경보에 대비해 기관별 녹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부터 녹조 우심 지역을 점검하고 대청호에서 합동 녹조 대응 훈련을 벌일 계획입니다. 여름철 축사 화재의 주 원인인 냉방기 등 전열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 335건 중 절반에 가까운 150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여름철 전력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먼지나 가축의 털 등으로 인한 합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냉방기 사용 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용 시 안전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는 한솔동 한글사랑 거리 내 일반 음식점 9곳 등 점포 13곳을 지역화폐 여민전 상생플러스에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상생플러스 가맹점은 여민전으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점포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가맹점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정부의 전통시장 가는 달 캠페인에 맞춰 다음 달 10일까지 기차 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상품권은 여행 상품, 자유여행 패스, 외국인 전용 여행 패스 이용객들에게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5,000원권을 1인당 한 장씩 전국 16개 여행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와 남도 해양 열차, 서해 금빛 열차 등 관광 열차 이용객들은 정선역과 장항역 등 7개 역에서 당일 승차권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멈췄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재개합니다. 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도내 70살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500여 명에게 1인당 9만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며 천안과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에서 검진이 실시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홍성 지역 강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감소했다며 생강에 싹이 트는 시기 수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